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BOJ 이후 하락할 줄 알았던 시장을 막아준 후원 뜻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연기금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1,000억 이상 자금을 쏘았는데요. 그 결과 시장은 거의 6거래일 만에 1999까지 찍으면서 2,000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엔화의 어떤 약세 기조가 BOJ 결과 이후에 오히려 주춤하자 이 틈을 타서 자동차주들이 매수세를 받으며 꽤 괜찮은 상승폭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같이 움직여주면 시장이 이렇게 가볍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은 오히려 선반영이기 때문에 좀 조용했다고 하죠. 한시장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종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월 22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홍조세 보였던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가닥 잡은 후 1990선 확인했습니다. 이후 BOJ 통화정책 발표 후 이 결과가 발표나면서 재차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코스피는 자동차주의 반등에 나서면서 이에 따라 코스피 역시 오름세 보였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는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돼 1990선 후반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0.49%의 오름세 보이면서 1996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개인 쪽에서 150억 원, 기관이 2,218억 원으로 큰 폭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빨간불 켜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반면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2,266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흘째 오름세 보이며 장출발했던 코스닥, 오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에 하락 반전됐는데요. 이후 오후장 들어서면서 기관이 매수로 포지션을 틀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견조한 흐름 이어왔던 코스닥, 오늘 마감 종가입니다. 0.38%의 오름세 보이면서 516포인트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4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124억 원, 외국인 쪽에서는 32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환율, 오늘 BOJ 통화정책 결과 발표는 됐지만 이미 시장에는 선 반영된 탓인지 큰 폭의 변동성은 없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반전됐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60전 하락하면서 1,062원 3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2%에 가까운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일 대비 26,000원 오르며 148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오름세로 장마쳤습니다. 현대차가 1.90%,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2%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요. 기아차가 1.69%의 오름세 보이며 54,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이 오늘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31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막판 들어서면서 더 밀린 모습인데요. 2.71%의 내림세 보이면서 25,0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전일 대비 100원 밀려 25,7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이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8만 9,600원에, 반면 파라다이스는 오늘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17,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3.80% 오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전일 대비 1,250원 올라 34,1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4%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며 전일 대비 6,700원씩 오른 하루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가 2%대의 하락 흐름, 시젠이 3%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66,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오늘 BOJ 통화정책 결과 발표 후 반등에 나서면서 오름세로 장마쳤습니다. 현대차가 1.90%의 오름세 보이며 21만 4,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2%대의 오름세, 현대위아 역시 3%대의 강세 이어지면서 오늘 전일 대비 5,000원씩 오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화신이 5.80%의 오름세 보이며 1,9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기간의 매수세에 통신주 주가가 오늘 동반 오름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KT가 3%대의 강세 보이며 38,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이 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전일 대비 4,500원씩 오른 하루입니다. 이어서 LG유플러스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전자결제주들이 중국의 전자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13,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다날이 5%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며 13,850원에 이어서 KG이니시스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보인 하루입니다. GTS의 순차적인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특수건설과 울트라건설, 우원개발 모두 상한가까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동아지질이 3%대의 강세에 이어지며 11,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후불제 교통카드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는 소식에 오늘 NFC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솔라시아가 5%대의 강세 보이며 3,7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트론이 3%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21,500원에 소프트포럼이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5,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웅진그룹 회장이 사제 출연 소식이 이어지면서 웅진그룹주 주가가 오늘 동반 오름세 보였습니다. 웅진홀딩스가 상한가 도달하면서 2,5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웅진케미칼이 1%대의 오름세, 반면 웅진에너지만이 2%대의 낙폭 보이면서 2,83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충청도가 오송 지역에 약 9조 원가량의 9조 원가량을 투입해 바이오밸리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오늘 메타바이오메드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는데요. 전일 대비 380원씩 올라 2,9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갤럭시4의 출시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옵트론텍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5%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일 대비 800원씩 오른 옵트론텍은 15,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BOJ 결과는 예상과 같았는데 그에 따른 시장의 리액션은 전혀 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의도로 나가보죠.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외로 BOJ 내용 발표 날 환율은 1,060원을 지켰고 자동차도 올랐고 기관도 굉장히 많이 사줬네요. 예, 일단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소식에 관련돼서는 뉴스 노출과 더불어서 일단은 최근에 나타났던 뉴스 노출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관점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증시 오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미국 증시가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좀 휴장을 보인 건데 국내 증시는 일단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증시 같은 경우에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좀 실적을 확인해보고 넘어가자는 심리와 더불어서 수급적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등으로 보합권 내에서 계속 혼조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 수급과 관련돼서 연기금 등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수급 부분을 좀 더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주말 중국의 12월 경기 지표 발표에 따라서 경기 바닥에 대한 확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기대감이 선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증시에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일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발표도 역시 이와 연결지어서 생겨본다면 뉴스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엔화가 장중 90엔대에서 다시 89엔대로 속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엔화 약세가 속도 조절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엔화 약세로 소화받았던 자동차업 등의 반등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향후 스케줄을 살펴보면은 이번 이벤트를 이후에는 4월 초 신임 총재가의 인사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 특별하게 지금 잡혀 있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에 대한 속도 조절의 역할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발표한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현재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 이후에 내년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일본의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워낙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속도 조절을 보일 수 있을 뿐 일단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엔화 약세 속도 조절은 단기적인 이슈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최근 시장을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주들의 이슈에 따라 좀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만 좀 더 해소가 된다면 투자 심리에 관련돼서는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 기조는 안 바뀌지만 엔 약세가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소위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 보고 뭐 원화 강세 피해주는 좀 멀리하고 이거 오히려 역발상도 조금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트렌드는 안 바뀌지만 조금의 이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면은 환율 중심으로 지금 신규 투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별로 수익이 안 나겠다 싶기도 합니다. 수급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매하면 좀 수익이 빨리 날까요?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일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더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군이나 업종군을 좀 골라보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개별주 대응해야 되고 역시 대응하는 데 있어서 1분기 실적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책임연구위원 오늘장 분석과 내일장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으로 가겠습니다. 이상루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1,000억 이상 사고 기관이 전체적으로 2,000억 이상 순매수 들어온 적이 작년 12월 달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관 많이 샀네요. 예, 맞습니다. 기관이 오랜만에 기지개를 활짝 펴주는 모습 자체가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은 키포인트는 기관이었죠. 기관 중에서도 투신권은 어느 정도의 약한 매수세를 보였는 반면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량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 전에도 기관 중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98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결과치가 오늘도 똑같은 결과치를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선물 부분에서 외국인의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조금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벵가드벨 악재의 영향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보다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리고 대형주에서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일단 대형주 위주의 실적 자체가 조금 부진한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 모멘텀에 좀 더 베팅을 하는 모습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다른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한번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 자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를 보였고 거기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강력한 매도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만큼 시장 자체를 이끌어왔던 전차군단에 대해서 매도세를 나타냈던 점.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강력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에 대해서도 매수세를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연기금의 매수세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오늘의 이런 상승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 시장을 주도로 했습니다. 그만큼 결과적으로는 매도세를 보였지만 IT 부품 분야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 개별주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통신 방송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제조 그리고 코스닥 IT 부품에 대해서도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간략하게 이 질문 하나 드리고 특징주도 이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의 같은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갑자기 예. 불현듯 떠오르는 부분은 제가 항상 보면 박스권 자체를 조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단 자체는 1970포인트에서 대신에 상단 같은 경우에 2020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박스권 자체를 계속적으로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나타낼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상방에는 그만큼 많은 매물대가 아직까지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부분 자체에서는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올렸던 코스피 증시이니만큼 거기에 외국인이 나가는 상태에서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수세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 번 더 202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매도세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더욱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코스닥 쪽의 움직임 무엇보다 IT 부품주 쪽 보니까 오늘로써 또 신고가 낸 게 구형, 이녹스, 파트론, 옵트론텍, 모베이스, 와, BH까지 정말 많았네요. 오늘 특징지로 꼽아오신 종목 몇 가지만 소개 받아볼까요? 예, 그 중에서 BH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BH 같은 경우에는 FPCB 관련주 중에 대표 종목이죠. 그만큼 지금은 갤럭시 S4에 납품을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적이 개선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BH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갤럭시 S4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상승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죠. 그만큼 박스권 자체의 상단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갭 상승으로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그만큼 갭을 띄웠다는 말은 이 부분 자체를 유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표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걱정되는 점 한 개는 거래량 자체가 생각보다는 적은 거래량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급락을 할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을 정하시고 3분의 1씩 덜어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만 유념하신다면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CJ E&M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길게 보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BH와 똑같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차트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도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일단은 양호한 만큼 우리가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38,000원, 4만원까지 좀 더 상향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온다면 다시 매도로 대응하시고 수익률을 익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루머가 지금 돌고 있죠. 실적에 대한 루머인데 4분기, 4분기가 작년 전년 동기보다 지금 현재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루머가 돌고 있는 만큼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실적이라는 부분은 뉴스에 나왔지만 실적 말고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본다면 중국 증시 모멘텀이 있겠죠.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경쟁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신 국내 시장에서는 임플란트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출 자체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그래서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되 일단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일단 상단의 4만원 선까지는 당분간 홀딩을 하시고 4만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그리고 4만원에서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더 체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실적 그리고 IT 부품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적과 관련된 세 가지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 다 홀딩 의견이셨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와 CJ E&M은 4만 원 전후에 한 번쯤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팁까지 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수급 및 특징주 분석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결국 그 다음으로 챙겨야 될 지표들이 목요일에 중국의 PMI 지표, 그 밖에 오늘 밤서부터 다시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주택 관련 지표를 좀 줄줄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원저리까지 왔습니다. 의외로 일본장은 빠지고 우리장은 올랐던 BOJ 결과가 나왔던 날, 내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미리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HMC 투자증권 명동지점 유성만 대리님 함께 해주시겠고요. 오늘 처음,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출연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훈 전문가까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관련된 전략부터 먼저 화면 보고 구체적인 얘기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내일장에 필요한 전략들 역시 동일한 질문이에요. 내일 이제 2,000포인트 부근인데 주식을 사도 좋을지, 종목 선정 기준을 특별히 갖고 계시는지 여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먼저 유성만 대리님 의견부터 볼까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죠.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고 중국 내수 소비 중소형주를 보자. 여전히 중소형주란 단서가 달립니다. 한국콜마 준비해 주셨고요. 정동웅 전문가님께서는요. 자, 이번 조정은 대형주를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시면서 단기로 볼 거면 중소형 개별주가 낫고 중장기로 간다면 역시 대형주 모아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 속에 내일 당장 볼만한 종목으로는 트레이스라는 종목 역시 중소형주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의외로는 선전한 하루 그리고 2,000 부근까지도 갔었지만 많은 전문가는 아직도 박스권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유성만 대리님이신데요. 내일 주식 살까요 하니까 역시 박스권의 연장선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최근 증시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 최근 뭐 대형주들은 좀 계속 멈춰 있고 오히려 중소형주나 좀 그동안 많이 낙폭 발휘했던 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역시나 이번 주는 역시나 좀 저는 박스권 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각 기업 실적들 4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환율은 계속 원달러 환율도 하향 추세고 무엇보다 엔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렇게 좀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발목 그 주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뱅가드발 그런 외국인들의 매도 또한 지속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증시가 2,000포인트 밑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전 세계 57개국 주요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최저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런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호조되고 있고 중국 또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나왔다시피 인플레이션 목표를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국채를 그 내년부터 12조 엔 규모, 13조 엔 규모로 해서 장기 12조 엔, 단기 국채 한 10조 엔 정도로 해서 그 무제한으로 이렇게 매수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외 국가들이 이렇게 경기 불황에 나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이번 한 주는 역시나 박스권 장세에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박스권을 어느 정도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단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기관이 산 건 그냥 단발성이에요. 사실 1930선대 11월 말에 한번 들어왔었다가 2,000원짜리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일단 들어온 건요. 일단 주로 연기금 위주로 해서 그렇죠. 그동안 많이 이렇게 조정받았던 자동차 관련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일본 중앙은행
중앙은행의 발표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 폭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좀 지지부진했던 자동차와 IT주 위주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특히 좀 이렇게 종목 보시면 혹시나 자동차 중에서 뭐 현대차 그리고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가 2%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또한 기아차 또한 이렇게 비슷하게 2% 정도 가까이 상승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렇게 좀 그 낙폭 과대의 이런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네. 저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코스피 보시면 일단 상단은 그래도 당분간은 2,000포인트 초반 넘기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역시나 해서 한 1,080에서 2,000포인트 그 사이를 좀 계속 좀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1980에서 1980에서 예. 2,00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일단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60일선과 120일선이 지금 교차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그럼 언제쯤 이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완화되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인가는 네. 요 이제 60일선이 120일선을 이렇게 데드크로스 할 때쯤에 이제 비로소 그동안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 물량이 거의 좀 이렇게 마지막쯤 때가 다가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실 수가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직까지는 2,000포인트 초반 정도가 아마 박스권의 거의 상단인데 거기까지가 끝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관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충분히 빠져있는 자동차를 연기금이 오래간만에 대거 사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동웅 대리님, 정동웅 이제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주고 계신데 오늘 처음 함께해주시는데 이럴 때가 이제 대형주를 살 때다. 보통 대형주는 이제 지금 돌아와서 얘기지만 이전에 샀어야 되지 않나. 예, 그 글로벌 증시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무래도 대형주가 국내 증시에서도 좀 많은 상승을 보였어야지 정상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악재가 좀 여러 가지가 국내 증시에 겹치면서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조정은 대형주의 매수 기회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사실상 이번 실적 시즌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실적 예상치가 기존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고 아무래도 지수 2,000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따른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매주 3,800억 정도가 환매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지속적인 매물 출회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 엔저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실적 시즌 내에는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지루하게 그려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지수 상승을 비교를 해본다면 언젠가는 이 디커플링을 벗어나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이제 주요국 52개 증시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국내 증시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하위 3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만큼 글로벌 지수와 지금 디커플링이 너무 심화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게 이유 있는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박스권 돌파를 해서 이제 상향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우려감들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이번 실적 시즌이 벗어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키 맞추기로 대형주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의 매수로 인해서 막판에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BOJ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다 이렇게 우려감이 더 심화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일본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고 국내 증시가 오히려 오르는 이런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에 대형주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 증시 대비 우리가 참 못 가는 소위 디커플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 증시만큼 우리가 잘 가려면 아마 그 시기는 실적 시즌이 좀 끝나면 그다음부터 우리도 좀 빨리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셨고 그 기간 동안에는 대형주를 조금 모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동웅 전문가님은 오늘 BOJ 이후에 시장이 간 거는 지금까지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오늘 뉴스 화제된 날 시장은 오른 거고 자동차도 올랐고
환율도 그런데 사실 원고 엔저의 트렌드는 안 바뀐다라고 하던데. 원고 엔저의 트렌드가 장기적으로 가봤자 저는 최대한 6월, 7월까지 이렇게 원고 엔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미 증시에는 우려감이 더 심하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OJ의 발표에 의하면은 뭐 추가적인 내용은 없이 물가 상승률 뭐 2%에 맞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미 다 예상했던 내용이 지금 증시에 전부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더 쉽게 우리가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향후 한 5개월 정도까지는 환율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자동차가 뭐 환율 때문에 또 걱정, 또 시장이 또 뭐 환율 부담 때문에 또 걱정. 추가적으로 지금 뭐 10% 정도 하방은 더 내려둬도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나 그거보다 더 환율이 악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제재를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급격한 엔저보다는 엔화도 이제 바닥을 그리면서 하반기쯤에는 다시 반등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우리 유상만 대리님께도 한번 드려보죠. 오늘 뭐 자동차가 오르고 오히려 뭐 환율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오히려 좀 오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 대한 반대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뭐 추가로 더 좀 진행될 수 있나요? 예, 저는 일단 오늘 같은 일은 일단 단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선에서 BOJ가 하겠지라는 이미 그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환율은 좀 단기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90달러 밑으로 좀 내려오고 네. 그리고 또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했지만 네. 일단 환율면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일본 정치 일정을 보시면은 4월 달에 BOJ 총리의 이런 교체 그리고 예. 또 6월, 7월 달쯤에 또 참의원 선거 이런 걸 맞아요. 봤을 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엔저에 대한 이런 그런 엔저의 더 긍정적인 다양한 정치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 분석으로는 올 4월 달이나 6월 달까지는 엔달러 환율이 한 최대 97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뭐 97이 됐건 96이 됐던 간에 네. 현재 한 90 정도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그런 것이 있고 또한 자동차주와 같은 이런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에도 결론적으로는 엔화가 더욱더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 수출주에 봤을 때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결국 뭐 길게 끌고 갈 게 아니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잘 팔 수도 있는데 환율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예, 아무래도 환율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고 물론 이렇게 이미 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것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소폭의 하락 내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좀 그렇게 좀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런 앞으로 좀 이렇게 올 상반기에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역으로 보면 뭐 투신권이 좀 들어와서 자동차를 확 끌어올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롱텀으로 투자하는 연기금이 와서 자동차를 오늘 같은 날 샀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자동차에 큰 기대 수익률을 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BOJ 관련된 뭐 수출주 대충 좀 정리를 해본 것 같고 이제 두 분이 나름대로 종목을 고를 때 내가 요즘에 이것만큼은 좀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종목 선정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만 대리님의 종목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중소형주. 예, 저는 일단 저는 지난주랑은 이렇게 대동소이한 저는 방향입니다. 역시나 네. 이번 한 주 동안 좀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갈 거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또 중국 관련된 이렇게 수혜주 쪽으로 해서 저는 일단 지난주엔 제가 음식료주를 했는데 이번 네. 주는 중저가 화장품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이블 CNC, 코스맥스, 한국콜마 요 세 개인데요. 일단 에이블 CNC 보시면은 뭐 미샤로 가장 이렇게 유명한 건데 네. 일단 에이블 CNC나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좀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시면 대동소이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올 한 11월, 11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높은 모습 보였다가 연초에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장이 한풀 꺾이면서 또 중저가랑 그리고 그동안의 낙폭과대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중국 경기 부양 시 중국에서의 이런 매출 증가 이런 한 다양한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전 고점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그 중에서 일단 한국콜마를 가장
최선호주로 뽑고 있고 그건 제가 이따가 종목 추천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역시 진짜 자동차 이렇게 자꾸 여쭤볼 게 아니라 갖고 오시는 종목들을 보면은 자동차 내지는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아무도 안 갖고 오시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뒤늦게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중국 관련된 화장품주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 얘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듣고요. 오늘 이제 처음 함께 하신 그리고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해 주실 정동웅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 기준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형주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 내에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단기로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 개별주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글로벌 증시와의 키 맞추기를 고려한 대형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짜왔는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는 뱅가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엔저로 인해서 단기간 박스권 돌파를 상회하는 상승을 그리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중소형 개별주가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 저평가 휴대폰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갤럭시 S4가 뭐 이르면은 3월, 4월에는 이렇게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되면서 삼성전자 또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0%나 성장한 3억 5천만 대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의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도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자화전자, RF텍, 나노스 등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제 자화전자, 뭐 RF텍, 나노스 등이 뭐 5%, 6%, 뭐 3%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을 그려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탐방을 다녀오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음에도 자화전자나 RF텍은 아직까지도 연결 기준으로 이제 PER 5배 수준이다. 다른 휴대폰 부품주보다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동종 업계로 이렇게 뽑히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미 PER 8배에서 1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화전자만큼은 지금 5배 수준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유가 뭐 블루 필터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모듈단에서 자화전자가 특출나게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PER 5배는 좀 너무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 RF텍 같은 경우도 연결 실적이 올해 굉장히 뭐 4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4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RF텍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300억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에서 뭐 당기순이익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300억은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RF텍도 PER 4배, 3배 수준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RF텍도 너무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 관련 중소형주는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즌이 다가올수록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저평가 휴대폰 관련 부품주를 단기에는 접근이 요망되고 장기로 보신다면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를 좀 차근차근 사 모아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보세요? 그러면 지금 지금 경기 민감이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최근에 많은 회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중국 관련 건설 그리고 화학 그리고 기계 쪽을 제가 좀 유망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기조가 뭐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일본, 중국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린 자금에 비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가 충분히 상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가 펼쳐지면 가장 먼저 뛰어오르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 업종인데 그렇죠. 예. 최근에 국내 은행 종목 중에서 뭐 신한지주나 우리금융 같은 종목들이 많은 1차 상승을 했다 다시 2차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 다우 30 종목에서 가장 큰 100% 이상의 상승률 를 보여줬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너무너무 싸져 있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장세 전망에 따라서 100% 이상 상승했는데 그 여파가 중국, 일본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금융, 신한지주 등의 국내 은행들이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미국이나 일본의 은행주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고려한
이러한 국내 은행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작년 여름에 이렇게 6, 7달러 정도 하고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11달러, 12달러 거의 한 2배가량 올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내일 살 한 종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성만 대리님의 중국 관련된 화장품주 저가 종목 가운데 아까 3개 가운데 뭐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저는 오늘 한국콜마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다른 뭐 종목 예를 들어서 에이블 CNC, 코스맥스보다 한국콜마가 어떤 점이 조금 나아 보였나요? 예, 일단 한국콜마는 일단 4분기 매출액이 일단 기대치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예상 매출액이 8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성장했고 또 영업이익은 66억을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120%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그 세종시에다가 공장을 증설하면서 이렇게 캐파도 증대가 되면서 이렇게 사업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무엇보다 일단 한국콜마 그 모회사인 한국콜마 홀딩스가 과거에 한국 쿠디팜이었던 썬바이오텍을 흡수합병하면서 일단 재무 구조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올 한 해 이렇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렇게 화장품 사업부 분야에서도 이렇게 좀 더 이익이 더 날 수 있는데 일단 기능성 화장품인 애터미의 이런 매출이 좀 더 증가하면서 수익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무엇보다 한국콜마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다단계 판매망이라는 이런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화장품 기초 분야에서의 이런 강한 R&D 역량을 보유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렇게 우수한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타사 대비 더 좋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콜마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분할 이후에 뭐 이렇게 막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었는데 한국콜마 가격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한국콜마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오늘 네. 35,500원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 34,500원까지 갔다가 쭉 조정받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주가상으로 회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특히나 좀 이렇게 그 분할한 이후로 좀 약간 좀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 다시 이렇게 60일선 위에 이렇게 지금 안착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매수가를 오늘 종가인 35,500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목표가는 32,500원 정도로 잡았고 또 손절가는 28,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콜마 3만 원 언저리에서 살아서 위에 이제 3만 한 3,000원 조금 못 됐을 때 정리하는 쪽으로 손절가 2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첫 질문, 에이블 CNC나 코스맥스 사도 뭐 비등비등하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한국콜마가 더 좀 좋은 점. 예, 일단 한국콜마가 더 좋은 점은 역시나 무엇보다 인적 분할을 한 이후에 네. 우리 그동안의 그런 모든 이런 좀 우려감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또 한국콜마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4분기 매출액 또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다른 에이블 CNC나 코스맥스 대비 좀 더 주가 메리트 측면에서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국콜마 지금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기대치에 부응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여기저기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자, 유성만 대리님의 한국콜마 설명 들었고요. 정동웅 전문가의 한 종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매주 나오시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만 특별 출연이시라고. 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말은 못하시고. 예, 자, 그러면 내일 사볼 만한 종목은요? 저는 이제 트레이스라는 기업을 이제 들고 왔는데. 이거 처음 들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RF텍이나 뭐 자화전자, 나노스 등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네. 트레이스라는 기업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트레이스는 원래 이제 플래시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뭐 주로 납품처가 LG전자였는데 트레이스가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터치 스크린 모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변모했습니다. 네. 지금 잠깐 개인 화면을 잠깐 보시면, 트레이스 분기별 실적을 잠깐 보시면, 올해 1, 2, 3분기 매출액이 뭐 30억, 34억, 32억, 매출액이 30억밖에 되지 않는, 분기별 매출액이 3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4분기에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예고돼 있습니다. 4분기에는 제가 이제 최소한 매출액 150억 원 이상을
최소한 이제 전 분기 대비 5배 이상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월별 매출로 따진다면 대부분 100억 가량이 12월 달에 창출된 매출입니다. 만약에 온기로 반영된다면 분기마다 최소한 200억은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이제 대형 터치스크린 모듈의 이제 성장 전망인데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도 말했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 올해는 스마트폰보다는 아무래도 태블릿 PC가 스마트폰 성장을 비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좀 뭐 스마트폰 이제 뭐 어느 정도 약간 뭐 포화까지는 예. 아니라도 뭐 성장, 뭐 성숙 국면에 들어가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장이 대부분 50% 거의 60%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이는 게 태블릿 PC 쪽인데 트레이스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GF2 터치스크린 모듈은 대형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지금 뭐 대형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지금 10.1인치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트레이스는 현재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델, 레노버, 소니 등의 이제 글로벌 노트북 업체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MS 서피스가 출시되면서 하이브리드 노트북이라고 해서 이제 노트북에도 터치가 되는 기능을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노트북은 이제 하이브리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원년이 2012년이었고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가 2013, 2014년도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트레이스가 올해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보다 이제 실적이 되는. 예. 자, 그러면 가격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트레이스 이제 충분히 기업 설명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잘 전달이 됐는데요. 트레이스는 지금 뭐 3,590원에 오늘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미미한 기업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2억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인데 실적 모멘텀만 가셔야된다면은 거래량을 대규모 동반한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레이스는 3,530원 부근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창이 워낙 얇다 보니까 3,500원 단에서는 매수 접근이 그나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1차 목표가는 이제 4,5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잡도록 하겠는데 1차 목표가가 이제 4,500원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 어닝 4분기에 나오는 수치를 확인하고 목표가를 좀 올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이제 4,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스라는 종목에 대한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쏙 들어오신 분도 충분히 계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종목이었던 유성환 대리님의 메일유업 AS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찍었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메일유업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좀 더 길게 봤을 땐 전 고점이 38,000원까지도 가고 있으니까 아직 이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더 들고 계셔도 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좋겠다. 메일유업 AS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주셨던 두 분, 우리 유성만 대리님 그리고 정동웅 전문가와는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2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